2026년 4월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 검은색 의전차들이 잇따라 멈춰 섭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총괄이고요. 며칠 뒤 두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구글 딥마인드의 CEO입니다. AI 시대를 쥐고 흔드는 거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회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로봇 연구소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탁기랑 냉장고, 에어컨 만드는 그 LG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에서 5조 원 적자를 보고 쫓겨나듯 사업을 접으면서 이제 세탁기나 만든다고 조롱받던 바로 그 회사예요. 근데요, 지금 로봇 한 대 만드는 원가의 절반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을 이 가전회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하필 가전회사 LG일까요? 그리고 AI 거인들은 세탁기 만들던 회사한테서 뭘 받길래 줄을 서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답을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때는 2026년 4월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솟은 LG 트윈타워로 며칠 강역을 두고 손님 둘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엔비디아에서 로봇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매디슨 환기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구글 딥마인드를 이끄는 데미스 하사비스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공지능 판을 쥐고 흔드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런 거물들이 시간을 두고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회사 문을 두드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엔비디아가 누굽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로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선 회사입니다. 딥마인드는 또 어떻고요? 알파고로 이세돌 구단을 꺾으면서 온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인공지능 연구의 최전선에 선 곳이에요. 이런 곳들이 손을 잡을 상대를 찾는다면 보통은 또 다른 반도체 회사나 첨단 로봇 연구소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찾아간 곳은 우리가 집에서 매일 쓰는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을 만드는 LG였습니다. 게다가 LG는 바로 이 무렵 의미심장한 선언을 하나 내놓습니다. 2026년을 자신들의 로봇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가전회사가 갑자기 로봇을 외치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인공지능 거인들이 줄을 서서 찾아온다.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그림이죠. 자, 이 수수께끼를 제대로 풀려면 우리는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봐야 합니다. 불과 5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의 LG로 말이죠. 그때의 LG는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2021년 4월이었습니다. LG그룹을 이끌던 구광모 회장은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결정 하나를 내립니다. 바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발표였어요. 한때 초콜릿 폰이니 프라다 폰이니 하면서 전 세계를 휩쓸던 그 자존심 같은 사업을 통째로 접겠다는 거였죠. 이유는 냉정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처참했거든요. LG 스마트폰 사업은 무려 23분기 동안, 그러니까 횟수로 6년 가까이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적자가 5조 원에 달했어요. 5조 원이라는 돈은요,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세우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말이 딱 그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허 회장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출혈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통째로 파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베트남의 빙그룹,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미국의 구글까지 인수해 갈 만한 곳들과 물밑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들은 하나둘 어그러졌고 매각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사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던 직원이 무려 3,300명에 달했거든요. 회사는 이들을 내보내는 대신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다른 사업부로 한 명 한 명 자리를 옮겨줬습니다. 어제까지 세계 시장을 누비겠다며 휴대폰을 만들던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전혀 다른 부서로 흩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부심을 갖고 매달리던 일이 실패로 끝나고 회사의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시선은 더 차가웠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온 LG를 향해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비웃었어요. 이제 LG는 그냥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 아니냐.
이런 조롱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한때 첨단 기술의 상징이던 회사가 한순간에 한물간 가전회사라는 딱지를 떠안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라는 조롱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진짜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LG는 사실 1962년부터, 그러니까 무려 60년 넘게 자기 손으로 직접 모터를 설계하고 만들어 온 회사였거든요. 세탁기가 돌아가고 냉장고가 차가워지는 그 심장, 바로 모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도 이 사실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세탁기 모터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무기가 되겠냐는 거였죠. 그렇게 2021년에 LG는 누가 봐도 끝나버린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빛나던 사업을 잃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고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처참한 패배의 자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반전이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한 몸에 받던 그때 LG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결코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스마트폰이라는 화려한 무대를 잃은 대신 LG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남들은 지루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제조의 가장 밑바닥, 부품과 소재의 세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깐 눈을 돌려서 그 무렵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한 단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인공지능은 화면 속에만 갇혀 있었어요. 질문하면 똑똑하게 답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줬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화면 밖으로 손을 뻗어서 컵 하나를 직접 들어 올리는 일은 하지 못했어요. 머리는 천재인데 정작 몸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두뇌가 드디어 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센서라는 눈과 귀를 달고 모터와 관절이라는 팔다리를 얻어서 현실 세계를 직접 만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걸 사람들은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화면 속 두뇌가 마침내 현실로 걸어 나오는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관절입니다. 우리가 로봇 하면 흔히 인공지능 두뇌나 멋진 겉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 로봇을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관절, 전문 용어로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입니다. 이게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그걸 정밀하게 조종하는 드라이버가 한 몸으로 합쳐진 장치거든요. 쉽게 말하면 로봇의 관절이자 근육인 셈이죠.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탁 위에 놓인 물컵 하나를 집어든다고 해볼게요. 이때 우리는 컵의 무게가 몇 그램인지 손가락에 힘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끝 감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힘을 조절하죠. 너무 세게 주면 컵이 깨지고 너무 약하게 주면 떨어뜨리니까요. 그런데 로봇은 이 무의식적인 손목과 팔꿈치의 미세한 힘 조절을 매 순간 일일이 계산해서 해내야 합니다. 바로 그 어마어마한 계산을 몸으로 실현해주는 장치가 액추에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 안에서도 가장 만들기 까다로운 심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감속기라는 부품이에요. 모터는 사실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 빠른 회전을 그대로 쓰면 로봇 팔이 휙휙 제멋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빠른 회전을 느리지만 아주 묵직하고 정밀한 힘으로 바꿔줘야 해요. 자전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지를 달릴 때는 기어를 높여서 가볍고 빠르게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다 가파른 언덕을 만나면 기어를 확 낮추죠. 그러면 페달은 천천히 돌지만 대신 묵직하고 강한 힘으로 언덕을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속기가 바로 이 변속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터의 빠른 회전을 받아서 로봇 관절이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는 정밀한 힘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작고 정밀한 부품 하나가 로봇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LG로 돌아와 볼까요?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관절의 핵심, 모터를 말이죠.
LG는 무려 1962년부터 자기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온 회사였어요.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남들이 지루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모터를 LG는 묵묵히, 그것도 집요하게 깎고 또 깎고 있었던 거죠. 그 규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LG는 전 세계 5개 나라에 7개의 생산 기지를 두고 해마다 모터를 무려 4,500만 대씩 찍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까다로운 고성능 모터만 4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정에 들어가는 수천만 대의 제품을 매년 끄떡없이 돌아가게 만들어 온 기술인 거예요. 어떤 모터는 청소기 안에서 분당 무려 15만 번이나 회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눈으로는 도저히 셀 수조차 없는 속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단순히 많이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냉장고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에어컨도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해야 하고 오래 버텨야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야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조용하게, 오래, 그리고 정밀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로봇의 관절이 갖춰야 할 조건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LG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60년 동안 로봇 관절의 모든 조건을 미리 연습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세탁기 모터를 만드는 그 기술이 알고 보면 미래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바로 그 기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이게 언젠가 세상을 뒤집을 무기가 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LG를 향해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라고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비웃음 뒤에서 LG의 손끝에는 60년치의 내공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어요. 이 조용히 쌓아 올린 모든 준비가 마침내 세상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숫자 하나부터 보고 가실게요.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 로봇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에서 무려 40에서 50%를 차지하는 부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관절,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 한 대에 이 액추에이터가 수십 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값의 절반이 바로 이 부품 하나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LG가 60년 동안 깎아온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LG는 아예 작정하고 판을 깔았어요. 류재철 사장은 아주 분명한 로드맵을 직접 공개합니다. 2026년 안에 액추에이터 양산 체제를 완성해서 자사 로봇에 직접 적용하고 2027년에는 전 세계 테크 기업들에게 이 부품을 공급하고 2030년에는 아예 글로벌 토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무대에서 통합 액추에이터 악시움을 세상에 공개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세탁기나 만든다고 비웃음 받던 그 회사가 말이죠. 그러자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LG를 찾아왔던 엔비디아의 로봇 총괄 메디슨 황은 LG와의 논의를 두고 환상적이라는 한마디를 남겼어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핵심 인물이 가전회사를 향해 던진 평가입니다. 시장은 더 정직하게 반응했어요. LG의 주가는 4월 이후 무려 81%나 뛰어오르며 5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한 국내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단숨에 올려 잡았고요. 그해 영업이익이 55%나 늘어난 3.8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그림은 따로 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로봇 시장이 2050년에 5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5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또 다른 글로벌 컨설팅 기업은 그 안에서 액추에이터 시장만 따로 떼어봐도 2030년에 23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분석했죠. 바로 그 노른자 위를 LG가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좀 잘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동안 로봇 관절의 가장 핵심인 정밀 감속기 시장은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가 정밀 감속기의 70%를, 나브테스코라는 회사가
또 다른 감속기의 60%가 넘는 시장을 틀어쥐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벽이었던 거죠. 그런데 LG가 60년간 갈고 닦은 양산 관리 능력을 무기로 바로 이 일본의 철옹성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가 이미 한번 본 적 있는 장면이에요. 과거엔 일본이 정밀 부품을 꽉 쥐고 한국은 그저 완제품이나 조립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에서 그 구도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역전의 시나리오가 이번엔 로봇 감속기에서 똑같이 반복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세탁기 모터를 만들던 회사가 일본의 수십 년 독점을 깨겠다고 정면으로 나선 겁니다. 이쯤 되면 슬슬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세상이 비웃던 그 LG가 조용히 그려온 진짜 그림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거든요. 자, 우리는 방금 LG가 로봇의 관절을 거머쥐는 장면을 봤어요. 그럼 이게 끝일까요? 관절 하나 잘 만드는 회사, 딱 거기까지일까요? 근데요, LG의 그림은 한 차원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LG가 60년 동안 에어컨을 만들면서 갈고 닦은 기술이 뭘까요? 바로 열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뜨거운 걸 식히고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잡아내는 그 노하우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바로 이 열을 식히는 기술이 미친 듯이 귀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냅니다. 이걸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그 비싼 반도체가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액체로 칩을 직접 식히는 단계까지 왔는데 LG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용 냉각 장비 인증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LG를 찾아온 엔비디아도 딥마인드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냉각 문제를 함께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LG는 로봇의 관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천까지 손에 쥐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하드웨어를 다 잡았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여기서 진짜 소름이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로봇이라는 게 결국 어딘가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공장도 좋고 병원도 좋지만 가장 거대한 무대는 바로 우리 집 거실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LG가 60년 동안 우리 집 안방과 거실에 깔아둔 이 가전들이 사실은 미래의 가정용 로봇이 걸어 들어올 진입로인 거예요. 로봇이 들어와 살 집을 LG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깔아놓은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 봤자 두뇌는 결국 엔비디아나 미국 거 빌려 쓰는 거 아냐. 결국 몸뚱이만 만드는 하청 아니냐고요. 근데 진짜 반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LG는 챗GPT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인 2020년에 이미 자체 인공지능 연구원을 세웠거든요. 남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조차 없을 때부터 조용히 자기 두뇌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만든 LG의 인공지능 X사원은 최신 버전에서 오픈 AI와 구글마저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차세대 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LG는 껍데기가 아니라 몸과 심장, 그리고 두뇌까지 모두 가진 회사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발만 더 떨어져서 보면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LG 한 회사만의 이야기일까요? 한번 보세요. 삼성과 SK는 인공지능의 생각을 담는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LG는 그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몸과 냉각, 그리고 생태계를 쥐고 있습니다. 생각은 삼성과 SK가, 움직임은 LG가 맞는 그림인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제조 현장에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그러니까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단순히 한 가전 회사가 운 좋게 부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그저 가져다 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나라. 바로 한국 제조업이 통째로 올라타려는 거대한 다음판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그늘도 분명히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상대는 역시 중국입니다. 이미 휴머노이드 시장의 78%를 중국이 선점해 버렸어요.
2025년 한 해 전 세계에 새로 깔린 로봇이 약 16,000대였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57%를 중국의 몇몇 기업이 싹쓸이했거든요. 게다가 이들의 보급형 로봇은 2만 달러도 차에 안 되는 가격을 무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량과 가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쏟아붓는 거죠. 일본의 감속기 벽도 여전히 높습니다. LG가 칼을 겨눴다고는 하지만 수십 년 쌓인 독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은 화려한 발표 단계라는 점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큰 고객을 잡고 자체 인공지능을 현장에서 검증받는 일은 이제부터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가정용 로봇은 그냥 싸다고 덜컥 집에 들이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 곁에서 움직이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느냐가 가격보다 훨씬 중요하죠. 바로 그 안전과 신뢰, 그리고 60년 동안 우리 집에 쌓아온 생태계, 여기에 한국 특유의 빠른 현장 데이터와 반도체에서 보여준 그 끈끈한 협업, 문화까지, 이게 바로 LG가, 그리고 한국이 가진 진짜 추격의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끝난 게임이 아니에요. 이제 막 가장 흥미로운 승부가 시작된 거죠. 그래도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처음 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1년의 봄, 5조 원이라는 적자를 끌어안고 스마트폰 사업을 접던 그날, 짐을 싸서 다른 부서로 뿔뿔이 흩어지던 3,300명의 사람들,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라는 비웃음을 묵묵히 견디던 그 시절의 LG 사람들, 만약 그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본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사람들이,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끄는 거인들이 다름 아닌 그 가전회사의 문을 두드리려고 줄을 서는 바로 이 장면을 말이죠. 남들이 지루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세탁기 모터를 60년간 묵묵히 깎고 또 깎던 그 시간. 그게 사실은 미래의 로봇을 준비하던 거대한 실험실이었던 겁니다. 우리 집 거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그 평범한 가전이 알고 보니 미래 로봇 산업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공장과 병원, 그리고 우리 집 거실로 사람을 닮은 로봇이 걸어 들어오는 그날이 오면요. 바로 그 로봇의 관절이 처음 움직이는 출발점에 어쩌면 한국의 기술이 당당히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평범한 윙 하는 모터 소리가 어쩌면 미래 로봇의 심장이 뛰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 소리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탁기 만들던 LG가 일본의 독점을 깨고 정말 로봇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거대한 판을 노리는 또 다른 강자들, 삼성과 현대, 테슬라, 그리고 중국까지. 그렇다면 한국의 진짜 경쟁자는 과연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